교재하고 오답 노트부터 간단하게 보고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얼마 안 들어서? 해결한 거 맞아? 색깔 펜으로 채점을 해줘. 여기 아직 안 들었어? 책 어디로 뺐어? 처음 뺐어? 여기 뒤에 표정이 좀 빨리 나갈 때도 통과 채점하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하고 틀린 데도 이렇게 여기다 다시 한번 하고 하는 것도 채점으로 반영하고. 아 그래? 왜 여기까지 오늘 이제 해야 되는 질문 받아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빨리 푸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풀고 채점한 다음에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쪽으로 풀던 건 멈추고 이따 클린 시간 되기 전까지 채점해놓고 그 다음에 채점에서 틀린 것들은 어찌됐든 무조건 오답 노트 다시 정리 적어주는 거. 틀린 문제로 오답 노트 이렇게 나와주겠구나. 안 한거지? 안 한 거지? 무슨 게 아니고 이거 뭐야? 옮겨놓을까? 이거 하시네? 뺐어? 했나 본데 이거야? 이거 팬티가 나오네.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틀린 문제들이 적어. 자, 다들 꽤 실력들이 좋은가? 굿. 제가 했다? 근데 여기 공간 좀 아깝다. 공간 여유 있으면 좀 붙여서 해도 돼. 여기는 좋은데 조금 아까울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끝? 그래. 오케이, 좋아요. 아직 아예 안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틀린 문제들 솔직하게 감추지 말고 적어서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도움될 수 있게 해주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응? 고객이 수술하러 갔어. 다리뼈 수술. 눈병도 전염인가? 처음에 소연이도 눈 안 좋았었는데. 자, 오늘은 29페이지. 계속 다음 시간에 나눗셈에 연결된 문제들 어려운 문제 위주로 좀 풀어보자고. 128번. 자, 문제 같이 봐. 어떤 다항식이 있고 3차식으로 남았고 그때의 나머지가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또 뭐 나머지가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질문을 시작하고 있대. 그리고 마지막은 걔네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변형식을 가지고서 마지막 x-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찾는 문제. 정리부터 시작하자고. px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로 나눴대. 이제 여러분들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검사식,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항등식을 이용해서 풀려고 한다면 항상 이 나누는 식이 1차 형태의 인수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 웬만한 문제들은 다 나머지 정리로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물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에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들어있다는 걸 암산을 하고 암산이 된다면 바로 x의 2를 집어넣어서 문제가 원하는 게 p2를 먼저 구해놓는 게 주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스킬도 학생들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눴더니 나머지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된대. 3차로 나눴더니 이렇게 생긴 2차의 나머지가 나왔다는 거지. 그죠? 나머지 정리 쓸 수 있는 건 누구를 넣었을 때만? x에 누구를 넣었을 때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2를 넣었을 때만. 맞아. 그래서 알게 된 거고 p 2 넣게 되면 다 사라져. 2만 넣게 되면 4 더하기 2 더하기 1일 테니까 6이 된다는 거 하나 알게 됐고. 두 번째, 이번엔 gx를 또 인수분해하자. x제곱 더하기 x-6이라는 건 x 플러스 3에 x-2라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얘는 나머지 정리를 두 번 쓸 수 있겠네. 그리고 나머지가 2x-1이래. 어차피 문제가 2를 넣었을 때 방금 물어보는 것 같은 거니까 얘 나머지 정리 두 번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필요한 것만 찾아놓을게. 2를 넣었을 때의 결과인 4-1 3만 찾아내면 된다는 거지. 다시 뭐라고? 2 넣으면 4 더하기 그러네 7이네. 땡큐. 이것도 인수분해 잘못한 것 같은데. 잘했나? 맞네. 맞아. 이렇게 돼.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2px-3gx를 이거 오랜만이니까 적는다. 얘를 x-2로 나눴으니까 몫이 나올 테고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 형태의 나머지가 나올 텐데 이때 질문, 나머지를 찾는 방법은 이 모든 자리에 2를 넣어서 이걸 0이 되게 사라지게 만들어주고 이 녀석을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정답 2p-3g 여기의 값을 얘네들로 대체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자, 잠깐 필기해 놓으세요. 이 정도 문제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앞서 푸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 중에서 터프 문제를 한번 건드려볼까 했던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는 그냥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모든 터프 문제가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었을 테니까.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 푸는 친구들 클리닉 시간에 터프하고 그런 거 좀 빼놓고 풀려고 했던 게 안 풀리는 문제들이 더 많을 거거든. 그럼 좀 주눅 드는 기분이 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냅두라고. 터프는 선생님이랑 하도록 하고 웬만하면 그냥 노멀 문제 위주로만 앞서 나가는 친구들에 한해서
자, 그 다음은 갑시다. 132번 해볼 차례네, 그지? 132번도 빨리 가. fx를 7번 가야지. 누구? x의 제곱 마이너스 4. 버릇처럼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어차피 우리가 이용하고 싶은 건 1차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정의를 쓰는 게 핵심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3x 플러스 2. 누구의 머리카락인 거. 자, 우리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 좀 볼까? 아까는 이것도 찾을 수 있었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서 안 찾았어, 그지? 근데 뭐 그런 것들 찾는 것도 좋은 연습일 테니까 이번에 다 찾아놓을게. 나머지 정의 두 번 쓸 때 이게 맞네요. 그래서 f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2를 넣은 결과 f에 2를 넣어서 나머지 정의를 쓰게 되면 다 사라지고 2를 넣은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뭘 쓸지는 아직 몰라. 선생님이 이번에 문제 나갔으니까. 두 번째, 이번엔 gx를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면 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그때의 나머지는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나머지 이거 두 번 g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의 나머지 g에다가 1을 넣게 되면 x 마이너스 1로 나누고 있을 때의 나머지니까 1 넣게 되면 마이너스 2. 자, 마지막 질문. fx 마이너스 1 더하기 g2x 마이너스 5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얼마냐?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설명을 읽고 검산식을 적는 과정,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지금 선생님이 적고 있는 이런 식들은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할 수 있는 내용들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하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풀 때 나누어지는 식이 생각보다 이상할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이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건 fx를 나눈다, gx를 나눈다 이 정도인데 그런 fx하고 gx가 같이 묶여있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함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 f와 g에 집어넣고 있는 문자의 형태가 좀 다른 모습이라던가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맞아? 이런 다항식의 나눗셈에 제일 중요한 건 검산식을 통해서 나머지 의미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된다는 거야. 맞아?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때문에 나머지 의미를 쓸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 나눠지는 식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가 아니야. 그럼 결국에 나머지 찾는 방법 x에 누가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3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3을 3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왜? 항등식이거든. 뭘 넣어도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니까 그런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가 나머지를 찾고 싶다면 여기를 지우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3을 넣어주는 거. 우리는 그걸 나머지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3 넣게 되면 우리가 찾고 싶었던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죠. 3 넣게 되면 F2 3 넣게 되면 6-5니까 G1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뭐 금방 정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 자, 필기 잘 해둘 수 있도록 하고 끝난 친구들 135번 문제 잠깐 먼저 보세요. 풀이까지 하지 않더라도 문제라도 좀 읽어놔. 선생님이 뭐 퀴즈 보고 월말평가 시청할 때도 봤는데 나머지 정리를 쓰는 것 정도는 다른 단원에 비해서는 다들 괜찮긴 하더라고. 이쪽 단원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단원이 취약한 거에 비해서는 꽤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지우는 내일 뭐 해? 내일 뭐 해? 내일 뭐 계획 있는 사람 없어? 뭐 있어? 할머니? 지우에 이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잘 할머니네가 어딘데? 서울이. 서울? 서울 전체? 뭐라? 원서울? 가까운 서울? 가까운. 영훈이가 어제 잘못된 이상한 유언비어를 선생님 운동 못한다고 해서 선생님 내일 야구하거든. 친구한테 촬영 부탁해서 내일 다음 시간에 보여주려고 영훈이한테 얼마나 멋있게 안타를 치고 주루를 하고 하는지 보여주겠어. 자세만 봐도 뭐 거의 홈런타자죠. 촬영 주기 싫어서. 근데 내일 하루 종일 비 소식이 있던데 비 안 왔으면 좋겠다. 자, 135번 가보자. 이제 선생님 속도 내도 되겠지? 문제 읽고 가자. px와 gx를 더한 값을 x-2로 나눴대. 첫 번째 줄이지? 그럼 이번에 검사실 안 적을게. 바로 x에 누구 넣어주면 나머지가 나온다? 2만 넣어주면. 그래서 첫 번째 줄을 해석한 결과는 p2와 g2의 합이 바로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가 4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갈게. P2의 세제곱과 G2의 세제곱이 바로 PX의 세제곱 더하기 GX의 세제곱을 X-2로 나눌 때 이 나머지. 근데 그 나머지가 이번엔 40이네요. 그럼 이것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솔직히 말하면 뭐 여러 끝까지 나가긴 했지만 지금 복습하는 입장에서는 곱셈 공식이랑 나눗셈밖에 안 배우고 있거든. 그럼 보자마자 이렇게 생긴 녀석과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더한 값, 뭔가를 더한 값, 그리고 그런 뭔가를 세제곱해서 더한 값.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혹시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에 대한 변형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설명이 뭐든 그런 문제들을 묻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문제를 보지 않고도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맨날 뻔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아무튼 그렇게 가. 상상만 하고 갈게. 마지막 질문도 더럽게 복잡하네. 마지막은 엄청나게 복잡한 그 식을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건 그대로 2만 넣어주면 되지 뭐. 이게 정답인 거 맞니? 우리 이것만 계산하면 정답 나올 것 같아. 근데 보니까 공통의수도 너무 많아. P2와 Q2의 곱으로 묶어주면 하나씩 묶이게 되면 P2 하나, 이쪽에 Q2 하나가 남게 되겠다.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결과는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4 넣어주면 될 테고. 맞아?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이걸 찾을 때 써야 되는 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 되는 거 맞죠? 자,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거 A라 생각하고 이거 B라 생각하고 연결하면 그냥 치환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 맞겠지? 아니면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서 풀어도 되고. 맞아? 어찌됐든 A 플러스 B라고 하는 또는 P 더하기 G라고 하는 전체 세제곱식을 가지고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변형식으로 갈게. 이걸로 갑시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3배의 숫자 집어넣어보자. A 플러스 B가 4의 세제곱에다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40에다가 A 플러스 B가 4니까 4 곱하기 3 12AB 맞아? 그래서 넘겨주면 24 양변을 2로 12로 나누면 A, B는 2 얘가 지금 내가 찾고 싶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된다는 뜻. 혹시 좀 이따 쉬는 시간 가질 때 선생님이 지금 검산식을 적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나머지 정리를 적었어, 그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선생님 교무실을 바로 찾아와. 아직 조금 연습이 부족할 수도 있을 테니까. 자, 필기. 필기 다 한 친구들은 페이지 넘겨서 선생님은 1037번이랑 1039번 풀 생각이야. 37번, 39번 문제 한번 먼저 볼 수 있도록 해. 선생님만 해당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그냥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그 이후에 풀이되는 과정, 어떤 식으로 문제를 물을 것 같다는 느낌까지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아주 익숙하게 만들어 놓자고. 물론 선생님보다 여러분들이 불리하죠. 말했듯이 선생님은 수학만 문제 풀면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할 게 많은 사람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를 묻는 정도까지, 문제를 묻게 될 정도까지는 뭘 물어볼지를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얘기겠어. 뭐가 하나하나 해결하기 급급한 게 아니라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묻는 문제들을 풀어봤으니까 결국에는 또 그런 걸 물어볼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닐 수도 있겠죠. 간간히 어려운 문제들이라면. 근데 일반적인 문제들은 그래. 뻔하단 말이야. 모양만 보면 지금처럼 분명히 마지막은 고세공식의 변형으로 풀려야 되는 문제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지. 그 정도의 익숙함이 있어야지 계산 속도도 빨라질 거고, 그래야 시험 볼 때 자신감도 생기지 않겠어? 자, 필기 다 했나? 136번 가볼까? 미안. 137번. 자, 얘를 326으로 나눴을 때 지금 이게 얼마인지를 찾는 문제인 것 같지? 선생님이 목과 나머지 자리에 굳이 QX하고 R이라고 적지 않은 이유는 이거 X에 대한 식이 아니잖아. 이것도 분명히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상수, 이건 R이라고 적어도 되겠다. 어차피 똑같은 숫자일 테니까. X에 대한 식이 아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자연수를 어떤 또 다른 자연수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인데, 이게 갑자기 지금 반에서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나머지를 제일 빨리 찾는데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 앞으로도 하나야. 나머지 정리밖에 없다고. 이걸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런데 이 나머지를 찾을 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다는 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 나눗셈의 모양이 아니야. 지금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려면 몇 차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는 식이라고 그랬지? 나머지 정리라는 건 어떤 다항식을 몇 차로 나누고 있을 때 모습만 가능해? 1차로.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숫자를 또 다른 숫자로 나눠서 얻어야 되는 이 힘든 나머지를 내가 나머지 정리라는 것만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걸 이 식 자체를 1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작업만 해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문제를 1차식의 나눗셈으로만 바꿔낼 수 있다면 나머지 찾는 게 한결 수월하다는 얘기야. 맞아? 1차식이라는 건 일단 문자를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지? 이걸 문자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풀다 보면 좀 익숙해지겠지만 숫자의 크기가 비슷비슷해. 조금씩은 다르지만 비슷비슷하다고.
자, 핵심은 얘를 몇 차식으로 만들기? 1차식으로 만들기. 그렇다면 326을 x로 치환하는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327을 x로 치환하는 선택을 해도 돼요. 맞아? 선생님은 누구를 할까? 326을 x라고 한번 나눠줍니다. 자, 처음 출발 다시 해볼까? 이거 나머지 찾을 수 있겠어? 여러분들 327에 20제곱 할 자신 있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326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저거 326으로 못 묶어. 뒷거 표현해봤자 뭐 이 정도겠지 뭐. 뭐 그런 데서 이걸 가지고 뭐 326으로 나누고 있는 나머지 어떻게 찾아? 물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배우긴 할 텐데 지금 그게 아니어도 풀 수 있으니까. 그럼 시작합니다. 326을 x로 두는 순간 327은 x 플러스 1이 되겠죠. 327은 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걸 x로 나누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가 같은 뜻이 되는 거겠죠. 생각을 해봐. 지금 이걸 치환해서 만드시니까 이식하고 이식은 다를 이유가 없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식이라고. 맞아? 현아야 맞니? 응 맞아. 그런데 이거 나머지 찾는 거 너무 걱정됐어. 그런데 이 나눗셈 여러분들 다 문제 물었다고 쳐봐. 이거 나머지 찾는 거 어렵지 않잖아. 나머지 찾으면 여기만 죽여버리면 돼. 이걸 죽이려면 x에 누굴 넣어주면 끝나는 거지? 0 그래. x에 0만 넣어주면 돼. 그래서 x에 0 넣어주면 1의 20제곱 0 넣어주면 1의 19제곱 더하기 1이 0 넣어주면 0 될 거고 내가 원하는 나머지가 남게 된다. 그 나머지가 결국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직접 나눗셈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거대한 숫자를 326으로 나누고 있을 때 이 나머지는 분명히 얼마가 맞을 거라는 거? 3이 맞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똑같은 나눗셈이야. 그런데 그게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1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라면 쉽게 구해질 문제가 그냥 정상적인 자연수의 나눗셈일 때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라고. 그래서 정답은 3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의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 더 풀 가능성이 높아지긴 할 것 같은데 139번 문제 한번 시작해봐야 되나? 139번 문제 한번 시작해보세요.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미리 말할게. 함정일 수만 있어. 그 함정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고 필근이 이따 한 방에 몰아서 하고 그 139번 문제부터 한번 해결을 해봐. 일단 문제부터 파악하자. 첫 번째, 숫자가 너무 거대하다. 너무 거대한 숫자다 보니까 직접 계산해서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게 두렵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를 묻고 있다. 그치? 그런데 그런 나머지를 제일 빨리 찾는 게 1학년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서도 뭔가 여러분들한테 나머지를 찾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 문제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가능성이 99.9%야.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야. 근데 나머지 정리가 뭔지를 알아야 했을 거 아니야. 나머지 정리라는 건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고 있을 때의 나머지를 빨리 구해낼 수 있는 방법.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항등식의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차식의 나눗셈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시작해볼까?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눈치를 챘으려나? 먼저 1번부터 가볼게. 저 나누기 16을 1차식으로 바꾸는 거야. 맞아? 바꾸는 방법은 방금처럼 나누고 있는 숫자를 x로 치워도 되지만 어차피 나누어지는 식에 붙어있는 그 숫자도 16이랑 비슷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치환을 17을 하든 16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는 여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이쪽으로 한 번 더 설명 보여줄게. 뭘 해도 상관이 없지만 17을 x라고 하게 되면 한번 검사식 적어볼까? x의 15제곱을 17을 x로 했으니까 16은 x-1이 돼야 되는 거겠지? 16으로 나누고 있다는 건 x-1로 나누고 있다는 얘기랑 같아. 이젠 17이 x니까. 그럼 어떤 녀석을 1차식으로 나누고 있을 때 분명히 목 나올 테고 분명히 나머지 나올 텐데 그 나머지를 얼1이라고 부르겠대. 맞아? 지금 첫 번째 묻고 있는 이 문제와 선생님이 치환해서 적어낸 이 검사식은 다를 이유가 없어. 같은 식이야. 하지만 이건 나머지를 못 구할걸? 여러분들 17에 15제곱 하다가 퍼질 거야. 뭐 좀 그냥 더 쓸데없는 얘기지만 선생님 한 5제곱 정도까지는 해볼까? 그래도 뭐 좀 더 숫자가 거대해질 테니까 아무튼 그냥 불가능해. 그렇게 엄청나게 커진 숫자를 가지고 16을 언제 나누가 안 돼 있어. 그런데 이렇게 시험만 하게 되면 중요한 거고 필기할 때도 뭐가 중요한지 잘 기억을 해놔. 1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나눗셈의 형태로만 바꿔줄 수 있으면 순식간에 나머지는 나머 정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자, x에 누구 넣었을 때 나머지 나오죠? 1. 따라서 결론 나왔어요. 얼1이라고 하는 나머지는 1 넣었을 때 나오는 1의 15제곱 1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x에 1만 넣어주면 나머지가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니까. 자, 두 번째 함정이 숨어있는데 자, 이번엔 누가 할까? 다시 나누고 있는 숫자로 넘어갈까? 누구라도 분명히 선생님 상관이 없다 말했다. 이번엔 19를 x라고 할게. 아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뭐가 다, 어떤 것도 다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19를 x라고 하면 이제 이 나눗셈을 검산식으로 옮겼을 때의 모습은 19가 x니까 x-18은 x-를 되는 거 맞지? x-1에 13제곱을 19였던 x로 나누고 있는 거야. 그럼 몫이 나올 테고 나머지가 나올 텐데 그 나머지를 얼2라고 지정을 해놓겠대. 맞아? 그럼 여기서 나머지는 또 x에 누구만 넣어주면 나오는 거지? 맞아. 0만 넣어주면. 그럼 0 넣게 되면 나머지는 얼마 나오는 거게? -1 나오는 거야. 여기에 함정이 있어. 자, 선생님 봐. 지금 이 문제는 다항식의 나눗셈에 관련한 문제였어? 그냥 자연수를 나누고 있는 문제였어? 자연수를 나누고 있는 문제였지? 자연수끼리 나눴을 때 이 나머지를 쉽게 찾기 위해서 내가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바꿔놓은 모습이었어. 맞아? 문제의 첫 출발은 다항식의 나눗셈이 아니라 자연수끼리의 나눗셈이었다고. 그런데 얘들아,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나눗셈 했던 거 기억해봐.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누는데 이런 음의 나머지 나오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말이 안 되죠. 여기 2번에 대한 내용 설명해 볼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숫자로 예를 들어줄까 봐봐. 16을 3으로 나눌 때 제대로 계산하면 3, 5, 15에다가 나머지를 1이라고 대답해야지 맞아. 그런데 지금 이 형태는 이런 모양은 지금 뭘 뜻하는 거냐? 똑같이 16을 3으로 나누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 몫을 지나치게 너무 많이 잡아버린 거야. 3, 6, 18. 그러니까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게 되는 걸 말하는 거지. 자, 여기서 집중.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는 거 상관이 있어 없어? 이게 다시 문제의 첫 출발이 아껴졌어. 첫 출발이 이거였다면 이거 무슨 함정이야? 이게 정답이야. 맞아? 1차로 나누고 있을 때 나머지가 상수야. 상수는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이 없거든. 그치? 그래서 이걸 정답으로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었는데 이 문제의 출발은 얘였다는 거잖아. 그치? 그걸 바꿔서 풀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아무리 정답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제가 묻고 있던 자연수끼리 나누고 있는 나머지가 있다면 항상 그 나머지는 0이나 양수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요렇게 생긴 나머지가 가짜 나머지야.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맞습니까? 맞니?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방금 말했지.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는 이유는 몫을 지나치게 많이 잡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 맞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원리를 들어봐. 몫이 너무 많아. 몫이 5만 나와야 되는데 몫을 6으로 잡아버린 거야. 그래? 그럼 제대로 나머지를 잡아주려면 그 몫에서 1만큼 깎아주고 나머지를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실파 잘 봐. 여기에 있는 몫에서 1만큼을 깎아주면 나누고 있는 숫자만큼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몫을 6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몫을 5로 해주면 그 3으로 나누고 있는 게 몫이 6일 때는 5보다 3이 한 번 더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 3을 다시 한 번 더 빼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다가 몫을 줄인 만큼에 대한 숫자 3을 한 번 더 빼주면 진짜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지금도 봐. 나머지가 마이너스 1로 나왔지만 이 나눗셈은 누구로 나누고 있는 나눗셈이었지? 19로 나누고 있는 나머지야. 나눗셈이란 말이야. 19로 나누고 있는 나눗셈이니까 진짜 나머지를 찾고 싶다면 진짜 나머지는 마이너스 1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19를 한 번 더 더한 18을 나머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나머지가 음수가 왜 나온 거야? 나머지가. 원래는 여기 있던 나머지에서 그냥 나머지를 말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봐. 나머지를 말해야 되는 건데 이게 나머지야. 근데 여기서 19를 또 떼간 거야. 맞아? 정상적으로 어떤 적당한 크기의 나머지가 있는데 무리하게 몫을 잡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19도 안 되는 그 숫자를 19만큼을 빼가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음수가 나와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머지는 그 빼간 나누고 있던 수 19를 다시 한번 넣어주면 된다는 거. 아예 19로 예를 들어줄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하나 잘 봐봐. 19, 38, 37. 이런 문제야. 예를 들면 이런 거. 37을 19로 나누고 있었어.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 몫은 1에다가 나머지는 18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는 37을 19로 나누고 있는데 몫을 너무 많이 잡은 거라고. 그래서 이걸 38로 잡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맞아? 그럴 때 어떻게 한다? 한번 무리해서 가져간 19를 여기다가 나머지 자리로 돌려주라는 뜻이라고. 맞아? 그러면 실제 자연수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얼추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8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자, 필기 해놓으세요. 자, 뭐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도저도 안 된다.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외워. 자연수끼리의 나눗셈을 치환을 통해서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나머지를 찾아야 돼. 나머지가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온다면 반드시 나누고 있는 숫자만큼을 더해 나가면서 실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머지가 나올 때까지 음수의 나머지가 나오면 나누고 있던 숫자를 계속 더해라. 그래서 진짜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수가 될 때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들기 잘해놔. 해야 될 말이 또 있어. 이제 무적은 지훈이밖에 안 남았네. 준현이 만약에 오늘 걸리면 천하무적인 줄 알았더니. 자, 가보자. 선생님 한번 해볼까? 이제 만들려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 어? 배가 아파서?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어서 잠깐 쉽시다. 이제 또 바꿔야지. 자, 보자고. 이거 나머지 찾으러 간다. 14의 15제곱. 이거 그냥 전부 다 얘네들만 x로 하지 마. 또 12를 x로 잡게 되면 14는 이렇게 되는 거 맞고, 그리고 그게 12라고 하는 x로 나눴을 때의 검산식이 얘처럼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x에다 0만 넣어주면 나머지가 나오는데 0 넣었을 때 나오는 나머지가 얼마 나오지? 0 넣었을 때 나머지 얼마? 2의 5제곱이니까 32가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칠판 이렇게 음의 나머지가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얘도 문제야. 왜 문제냐? 이 문제는 누구로 나누고 있는 나눗셈이었어? 12로 나누고 있는 12로 나누는 나머지가 32가 말이 돼? 나누고 있는 수보다 나머지가 더 크게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의 형태는 맞지만 이게
자연수로 나누고 있을 때의 진짜 나머지가 되려면 나머지가 왜 많이 나왔을까? 아까랑은 반대지. 적절한 크기의 몫을 잡아서 나머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몫을 너무 작게 잡은 거야. 그지? 몫이 너무 작으니까 더 나눌 수 있는데도 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더 크게 나와. 이럴 때는 나머지를 찾는 방법 계속 나눠주는 거지. 12만큼 계속 나눠주는 거야. 12만큼 계속 나눠주는 거고 12만큼 더 나눌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빼주는 거야. 맞아? 그럼 12 빼면 얼마? 20. 20도 나머지가 될 수 없어. 12 빼면 8. 여기서 멈춰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가 진짜로 나올 때까지. 이게 아니라. 또 가볼까? 이번에도 15를 x로 잡을게.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지금 나눗셈에 대한 검사식은 이렇게 잡힐 것 같아. 그럼 이번에도 x에 0 넣어주면 나오는 거야. 근데 0 넣었더니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 나머지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64가 정답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게 나머지가 없잖아. 음수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숫자가 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 얘는 왜 나머지가 너무 거대하게 나왔느냐? 몫을 덜 잡아서. 얘는 나머지가 왜 음수가 나왔느냐? 몫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러니까 몫을 덜 잡았다면 계속 나누고 있는 수만큼 빼가지고 나머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몫이 너무 적게 나왔다면 나누고 있는 수만큼 계속 더해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야. 나머지가 맞다는 걸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더해줘. 그럼 더해봤자 60까지 더해도 음수 나와. 거기에 한 번 더 15를 더하게 되면 여기까지만 더해주면 되겠네. 여기까지만 더해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5니까 얼마 나오지? 11이 나오게 되는 거 맞나? 이게 진짜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연수의 나눗셈을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 그래서 나머지를 쉽게 찾긴 찾았지만 다항식의 나눗셈이었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나머지가 바로 인정이 되겠지만 원래 문제가 자연수의 나눗셈을 원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나머지들을 너무 크게 나오는 것도 문제, 너무 작은 음수가 나오는 것도 문제. 그렇게 크게 나왔다면 나누는 수만큼을 계속 빼서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의 범위가 나올 때까지, 너무 작게 나왔다면 계속 나누는 수만큼을 추가로 더해서 진짜 믿을 수 있는 나머지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같이 필기를 해놔. 자, 필기 꼭 해놓고 자, 끝낸 친구들은 145번, 146번 풀 거니까 문제 확인을 하고 계세요. 나머지 아직 필기 못한 친구들 빨리 필기하고. 지민이 밥 먹고 왔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응. 응? 됐다고? 어떻게 됐어? 뭐가? 그거 했어? 100만원씩 돌리는 거? 능력자네. 축하해. 하트만 열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3반 반장 대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구나. 야, 축하할 일 하나 생겼네. 학생 기록부에 쓸 말이 한 줄이 생겼고. 됐어.
적고 나서 집에 가서도 이제 복습할 때 잘 생각해봐. 나머지가 너무 크게 나온 이유 간단해. 덜 나눠서야. 덜 나눠서. 그러니까 나누고 있는 수만큼으로 계속 나눠주자는 얘기야. 나머지가 나올 때까지. 그 다음 나머지가 왜 음수가 나왔겠어? 어? 나머지가 음수가 나올 리가 없는데 나머지가 음수가 나올 이유는 몫을 너무 크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 크게 잡은 몫을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나누고 있는 수로 계속 더해 나가면 돼. 그걸 한 번만 빼야 된다, 한 번만 더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12로 나누고 있을 때 나머지의 범위가 0부터 11까지야. 맞아? 걔네들이 나올 때까지. 15로 나누고 있을 때 나머지가 0부터 14까지야. 걔네들이 나올 때까지. 빼야 된다면 계속 빼주고 더해야 된다면 계속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우리 145번 시작해볼까요, 이제? 얘를 x-2로 나누게 돼. 선생님 봐.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검사식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물론 A 때문에 좀 걸리적거리네. A도 감춰져 있고 나머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고 뭐 어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검사식만 적어놓자. 그리고 지금 나머지 정리를 쓸 수는 있지. 문제는 나머지 정의를 써서 우리가 깔끔하게 정확하게 얼마가 나머지다라고 이렇게 상수를 대답할 수는 없어. A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나머지를 누구로 표현하는 건 가능하다. 다시 생각해봐. 나머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못 찾아. A가 누군 줄 알고 찾겠어. 하지만 나머지를 찾는 과정은 X에 2를 넣어서 찾는 건 분명히 맞지. 그렇게 2를 넣게 되면 A에 대한 어떤 값이 나오겠네? 그게 나머지야. 그러니까 이 나머지도 어찌 보면 얘도 문자인 것처럼 얘도 문자야. 내가 찾아야 되는 문자가 두 개인 거야. 맞아? 그런데 그 나머지를 A에 대한 식으로 옮겨 적을 수가 있다는 뜻이야. 나머지를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판단을 못하겠지만 자 무슨 말? 나머지 정의 쓰자는 얘기야. X에 누구 넣어서? X에 누구 넣어서? 2 넣어서 2 넣게 되면 8 12 2A 3 그래서 나머지는 2A-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계산 실수 안 했다면 불편하겠지만 한 번 더 적을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얼마나 유리해진 건데 문제풀이가. 간간히 수업할 때마다 말하잖아. 수학은 변수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들이 문제 판단하기가 쉬워져. 이렇게 두 개의 문자를 갖고 있는 식보다는 하나의 문자로만 표현되어 있는 식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유리하게 맞다고. 물론 2A-1이 아직까지는 몰라.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선생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겠지. 이제 문제 더 읽어볼게. 이때 빗줄 몫의 개수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다. 몫의 개수의 합이 마이너스 3.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자, 칠판 다시 볼까? 몫은 몇 차씩 나올까, 얘들아? 몫은 몇 차씩 나올까요? 2차씩 나오겠지. 왜? 3차를 1차로 나누고 있는 중이니까. 맞아? 그럼 선생님이 몫을 직접 찾을 생각은 없어. 미리 말할게. 몫을 직접 찾을 생각은 없지만 그 몫의 모습은 분명히 이 나눗셈에 해당하는 몫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다시
선생님은 P가 Q가 R이 누구인지를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나눴을 때 나오게 될 몫의 모양만 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몫은 분명히 2차식이 맞아.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몫을 잡아준 이유가 이거 설명 좀 이해시켜주려고. 몫의 누구예요? 몫의 개수라면 여기서 누구하고 누구들을 말하는 거게? P, Q, R 상수항까지 포함이야. P, Q, R을 더한 게 3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얘들아,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되려면 X에다 누구 넣어주면 되는 거니? X에다 누구 넣어주면 되는 거야? 1 넣어주면. 그래서 잘 기억해. 어떤 다항식의 개수의 합은, 다시, 어떤 다항식의 개수의 합은 문자 앞에 붙어있는 숫자들,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들끼리 더한 결과는 X가 얼마일 때 계산하면 전부 다 나오게 된다고? 1일 때 나오게 된다고. 맞아? 아니, 막 몇 차식이던 간에 막 문자 다항식들이 있어. 그 다항식에 곱해져 있는 개수들만 더하길 바란대. 그럼 X의 5제곱이든 4제곱이든 3제곱이든 걔네들이 다 1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모든 개수의 합은 X에 1을 넣었을 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Q1이 3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이 말은 Q1이 3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이해됐어? 잘 기억해. 아, 그럼 힌트 드디어 하나 알아냈어. 나머지 정의를 써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한계였는데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걸리적거릴 그 Q1이 3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 그럼 이 다항식에 나눴을 때 검산식에다가 한 번 더 X에 1을 대입해주면, 자, 대입하자.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A 3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Q 1 대입하면 대입할 거 없으니까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선생님이 지금 소개한 건 나머지 정리는 아니다. 그치? 나머지 정리는 2를 썼을 때 나온 게 나머지 정리고 지금 그렇게 나머지 정리를 써서 나머지의 모양을 표현하긴 했는데 여전히 A를 몰라. 여전히 그 A를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어디 나왔느냐? 몫의 개수들의 합. 다시 말하면 몫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3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정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 X에다 다 1을 넣었던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거 Q1이 어차피 3이니까 이거 3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방정식은 A에 대한 1차 방정식만 풀면 끝나다는 거죠. 그래서 A 값 찾아주면 끝난다는 얘기. 자,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여기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 있어. 어떤 다항식의 개수들의 합은 그 다항식에다가 변수 x에 1을 넣었을 때의 모습이다. 1을 넣게 되면 3차항이든 4차항이든 2차항이든 1차항이든 상수항이든 그 다항식에 붙어있는 모든 개수들을 더할 수 있는 모습을 알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제 제가 146번 시작해볼게. 자, 바로 또 검산식 작업 들어가자. fx를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더니 나머지 나왔네? 몫은 알려줘. 그 몫은 qx로 잡자. qx, 나머지는 3x 더하기 2. 첫 번째 나눗셈에 대한 검산식은 이렇게 기록해주면 될 것 같고, 근데 보니까 그 다음 바로 이어가자. 그 몫을 x-1로 나누면, 이거 적지 뭐. x-1로 나누면, 어쨌든 나눴으니까 또 뭐가 나오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2가 된다. 사실 적고 싶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적게 됐네. 이거 Q1이 2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어쨌든 QX도 다항식이니까. 근데 그 QX가 첫 번째 나눗셈에 사용되고 있던 몫이야. 그럼 이제 제가 fx를 이 문제 이거 이 문제가 여기부터 나왔어 이거. fx를 x의 문제 하지 말고 이거부터 분석할 수 있는 거 해보자. 자, 가볼게. fx를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x 더하기 거기다가 그 몫이었던 qx를 x-1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2. 그래서 q1은 2. 그럼 q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나머지 정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x에 1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겠네. 그럼 f1은 1 넣게 되면 3, q1은 2, 1 넣게 되면 6 더하기 1 넣고 있는 거지. 1 더하면 3 더하기 2가 5. 그래서 f1은 11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다시 fx를 봐봐. 나누고 있는 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이야.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마땅하지가 않아. 지금 없어. 그래서 검사식만 기록해 놨거든. 근데 문제가 그 검사식에 사용되고 있던 몫을 또 누군가로 나눠서 하나를 알려줬다고. 그걸 나눗셈에 대입해봤더니 나머지 정리로 찾아낸 건 아니지만 F1이 11이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그게 문제에 이용되지 않을까요? 이용될 거야 아마. 이제 문제 다시 적어볼게. 뭘 묻고 있었느냐. fx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겠대. 그럼 벌써 느낌 왔지? 이거 이대로 냅두지 마. 왜 냅두냐 이거. 우리가 나눗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머지 정리하는데 숫자 대입해서 항등식의 성질인 수치 대입법이라는 나머지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계산하는 걸 계속 유리하게 생각하는 입장이었는데 x의 사실 세제곱 마이너스를 왜 냅둬? 1차의 인수 갖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 빨리 인수분해 준비해야겠죠. 그럼 몫이 나오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된다. 자, 문제가 시키고 있는 것은 그대로 적은 건데 맞니? 이때 질문하기 전에 또 물어봐야지. RX는 몇 차? RX는 몇 차? 지금 몇 차로 나누고 있지? 3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RX는 몇 차? 2차 이하. 이 나머지는 2차가 될 수도 1차가 될 수도 상수가 될 수도 있어. 맞아? 그래서 얘들아 아까 했던 말 한 번 더 복습 좋은 기회네. 이 나머지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모든 개수의 합은 x에다 누구 넣어주면 나온다고? 1 넣어주면 나와. a 더하기 b 더하기 c 2차 함계수, 1차 함계수, 3상을 더하고 싶으면 나머지에다가 1만 넣어주면 된다고. 맞아? 지금 문제는 아까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나머지에 들어있는 모든 항의 개수들의 합을 물어봤다면 똑같이 얼1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얼1을 물어보고 있지. 얼1을 물어보고 있어. 그럼 x에 누구 넣어야 돼? 주관적게 나도 1 넣고 풀어야 돼. 아, 묻는 게 얼1인데 내가 x에 1 넣었을 때 값을 찾고 싶은데 뭐 다른 거 넣을 거야? 1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 넣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재수 엄청 좋아. 다 사라져. 그리고 얼1만 남게 돼. 그런데 F1은 이미 우리가 구해놨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필기. 그 다음 비용 터프가 보이지 않네? 그런 이유로 노멀이긴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제 152번은 풀고 갈게요. 필기 빨리 하고 끝난 친구들은 15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 다항식의 나눗셈은 나머지 정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150%야 진짜. 그냥 웬만하면 나머지 정리야 나머지 정리. 그러니까 무리해서라도 어떤 다항식으로 나누고 있으면 그 다항식에 1차의 인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야. 나머지 정리 쓰고 싶은 거니까 1차로 나누든 2차로 나누든 3차로 나누든 2차든 3차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1차 인수만 가질 수 있다면 나머지 정리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지금 다 항등식에다가 숫자 집어넣어서 풀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름은 검사식이지만 처음에 말했죠.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을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그런 미정계수를 찾을 때 양변을 전개해서 계산을 하는 수치 뭐야 개수비교법 있지? 그거 개나 소나 다 해. 전개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다 한다고. 근데 이렇게 적절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뭔가 내가 원하고 있는 개수,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에 대한 거는 문제가 한도 끝도 없이 어려질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다항식의 나눗셈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연습을 하는 거야. 숫자 집어넣는 연습하고 있는 거야. 항등식에다가. 자, 152번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복잡하고 넘어갈 생각인데 x의 10제곱 플러스 1을 x의 제곱 마이너스로 나누겠다지 얘들아? x의 제곱 마이너스를 그대로 냅둘 생각 없는데 굳이 x의 제곱 마이너스를 먼저 한번 적고 나서 또다시 한 줄을 더 적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냥 바로 적자고. 어차피 나는 나머지를 쓰고 싶은 거니까 가능하다면 쓰는 거지. 그치? 나눠서 나머지도 그냥 적고 싶지 않은데? 몇 차로 나누고 있는 중 지금? 얘들아 몇 차? 2차. 그럼 나머지는 몇 차 이하? 1차 이하. 표현은 ax 플러스 b. 가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넣어주면 2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1 넣어주면 2는 1 넣어주면 a 더하기 b. 그래서 a는 0, b는 2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의 결과가 나올 테고 a가 0, b가 2라면 우리가 찾고 싶었던 나머지 얼 x는 0x 더하기 2가 된다. 0x 더하기 2가 된다. 아, 나머지가 1차일 거라 기대했는데
사실 이 나머지는 1차가 아니라 그냥 상수였던 거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R3 찾아달래. X가 없는데 무슨 R3 타령이야. 뭘 넣든 간에 그냥 2만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도 터프가 없네. 그냥 넘길래. 자, 161번 문제. 여기는 이거 한 문제만. 이거 여기 있는 유형은 당연히 다 터프가 왔는데 한 문제만 풀어줄 테니까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들 한번 해결해보고 그 다음에 클린 시간 때 한번 도움을 받아봐. 잘 안 된다면. 자, 지금부터 책상 쳐다봐주고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칠판에 집중해. 161번. 첫 번째 줄. px를 x-2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다. 바로 나머지 정리 쓰자. p 얼마는? p2는 좋아.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적었고. 두 번째는 그냥 검사식 적을까? px를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라고 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눴으니까 뭐 나누자. 나머지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다. 이제 시작할까? px를 자, 실판. 아까 말했던 x-2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를 합쳐서 곱한 몇 차식? 3차식으로 나누게 돼. 얘뿐 아니라 얘까지. 뭐 앞뒤 바뀌었다 해서 혼란스러운 거 아니지? 어차피 이게 앞으로 나 이게 앞으로 나고 상관없는 거잖아. 그럼 나눴으니까 몫이 나올 테고 나머지를 RX라 부르겠대. 근데 그 RX가 예상되는 차수는 몇 차? RX라고 하는 다음 식의 차수는 몇 차? 2차가 예상됩니다. 2차가 예상이 돼. 이렇게. 지금 이게 RX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문제가 있어. 나머지 찾으려면 ABC 찾아야 되거든. ABC 찾으려면 최소한 나머지 정리를 3번 이상 쓸 수 있었어야 돼. 그런데 이 문제는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딱 봐도 알잖아. 이 1차 나머지 정리는 무조건 1차로 나눌 때야. 1차로 나눠야지 그걸 그 x가 0이 미안 1차식이 0이 되게 해준 x값을 집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쇼를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A, B, C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의 개수를 충분히 만들어내는 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맞아? 그때 우리가 했던 방법 오랜만이니까 한번 기억 잘 떠올려봐. 몇 차로 나누고 있는 이 나눗셈을 3차로 나누고 있는 이 나눗셈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이 검산식은 3차로 나누고 있는 나눗셈이지만 판단은 2차로 나누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다. 식 자체는 3차에 대한 나눗셈 검산식인데 2차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얘 실판 보고 있지? 얘로 나누면 이게 몫이 되고 이게 나머진 게 맞아. 그럼 똑같이 얘로 나누면 이제는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이게 몫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 이걸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치면 돼.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몇 차로 나누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중 2차로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가 2차인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더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수업할 때 이거 설명하기 전에 숫자로도 보여줬었어. 이게 올바른 검사식이야. 그치? 그런데 이 3차 안에 들어있는 일부로 찢어가지고 여기다 보여줄게. 봐봐. 6 안에 3이라는 숫자가 있거든? 그럼 다시 할 테니까 6으로 나누면 몫이 5가 되는 게 맞고 나머지가 4가 되는 게 맞아. 그런데 6의 일부였던 3으로 나누고 있는 작업을 할 때는 현재 몫이 10처럼 보이고 나머지가 4처럼 보이고 있는 순간이 없지? 그치? 아니 몫은 그렇다 쳐! 그런데 보니까 3으로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머지가 4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왜 말이 안 되는 거야? 더 나눌 수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거 우리 올바르게 바꾸는 방법. 몫이 10인 줄 알았는데 이 뒤쪽이 3으로 더 나눠지더라고. 3으로 더 나눠져. 1만큼이 더 나눠진다고. 그리고 그렇게 나눌 만큼 나눠야 진짜 나머지가 남게 된다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올바른 검사식은 이거였지. 3으로 나눴을 때는 몫이 10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뒤에서 몫이 1만큼 더 붙더라. 그리고 진짜 나머지였던 1이 나오게 되더라. 원래 34 3으로 나눌 때 다들 이렇게 계산하지 않냐고 지금. 아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잖아. 그걸 다항식에다 옮길 생각이야. 현아야. 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 다시 시작하자. 얘로 나눴을 때 몫이 맞는가 보다 나머지가 맞는가 보다 했는데 절대 나머지가 될 수 없는 상황. 이 녀석으로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얘들아 누구로 더 나눌 수 있다고? 누구? 나 누구로 더 나눌까 지금부터? X. 저기에 있던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로 나눌 거야. 나누면 몫이 얼마큼 더 나올 것 같아? 이거 얘로 나누면 몫이 얼마큼 더 나오게? a만 얘들아 2차를 2차로 나누잖아. 여러분들 2차를 2차로 나눌 때 나와야 되는 몫은 상수 아니야? 그러니까 이 1x 제곱으로 ax 제곱만 지워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러니까 몫이 a만큼만 나오겠지. 맞아? 그럼 더 나눌 수 없어. 이제 끝까지 나눈 거야. 끝까지 나눴으니까 끝까지 나눴으면 이제 정상적인 진짜 나머지가 나올 차례인 거 맞나요? 근데 문제 다시 볼래?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이 진짜 나머지를 문제에서 알려줬어. 여기 알려줬잖아. 나머지가 누구라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라고. 아 이제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로 나누고 있는데 뒤쪽이 좀 미흡해서 나눌 만큼 더 나눴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나눌 수 없는 지경까지 다 끌어냈으니까 이제 진짜 나머지가 나와야 되겠지. 여기에 선생님 문제 바꾸고 있는 거 아니거든.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어. 그 나머지가 왜 아니었는지 알아? 처음에 2차로 나왔는데 2차의 모양이었으니까 그 2차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없을 다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순간까지 나눠주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순간까지 왔으면 이제 진짜 나머지가 나오는 게 맞다는 거지. 여기가 중요해. 얘하고 얘가 같은 거야. 다시 숫자 쪽을 봐봐. 34를 3으로 나눌 때 정상적인 검사식은 이게 맞아.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6으로 나눠서 만들어낸 이 검산식을 얘로 바꿔내는 과정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 바꾸는 과정은 똑같은 검산식에서 3만 띄어내면 나머지가 인정이 되질 않아. 3으로 나누고 있는데 나머지가 어떻게 4가 나오냐. 맞아? 6으로 나눌 때는 제대로 나온 게 맞지만 6의 일부였던 3으로 나누는 순간에서는 얘가 나머지를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더 나눈 거야. 더 나눈 거. 더 나눠야 진짜 3으로 나눌 때 나오게 될 진짜 나머지, 그 진짜 나머지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얘로 나눌 때는 칠판 한 번만 더 봐. 3차로 나누고 있을 땐 이게 내가 찾는 나머지가 맞는데 3차의 일부였던 2차로 나누고 있는 식으로 내가 판단을 한다. 이 검산식을 얘로 나누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나머지가 될 수 없다는 거지. 아니 문제 말하고 있잖아. 이거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얘라며. 맞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로 나눌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 얘가 나머지가 아니라고. 맞아? 그러니까 이 2차로 나누고 있을 때의 문제가 알려준 나머지를 찾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찾아내고 싶으면 더 나눠주면 돼.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눠주면 된다고. 그렇게 나누고 난 뒤에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고 난 뒤에 문제가 말했던 진짜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였어. 그래서 결국엔 얘하고 얘가 같은 식.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효과는 찾아야 되는 미정계수가 3개짜리였던 게 1개만 남게 된다는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나머지는 한 번만 쓰면 돼. 이제 2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 검사식은 어디로 가는 거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면 되는 거지. 어차피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미적에서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한 번은 쓸 수 있었거든. x에다 2만 넣어주면 돼. 따라서 P2는 자, 2 넣는다. 2 넣으면 다 사라져. 2 넣으면 4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8a. 2 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1. 그런데 그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a가 1인 걸 찾을 수 있게 돼. 따라서 문제가 찾고 싶었던 나머지 RX는 얘들아 이게 RX야. 다시 이게 RX야. 근데 이게 누군지 알아? 얘랑 같아. 얘랑 같아.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2차식이 여기에 있는 2차식이랑 같아. A에 1 넣었을 때 나오는 2차식과 같다고. 1 넣게 되면 X제곱 1 넣게 되면 X 옆에 마이너스 3X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1 넣게 되면 1 넣을 필요 없네. 그냥 A가 1이니까 2에다가 5를 뺀 마이너스 3이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거겠지. 이게 내가 찾고 싶었던 나머지의 모습이 된다는 거. 다시 이 나머지의 2차식과 여기에 있는 2차식이 같아요. 그럼 이거 2차식 완성시키려면 얘가 누구인지만 찾으면 돼. 그걸 딱 한 번 쓸 수 있었던 나머지 정리로 적용시켜서 A 값 찾아주면 되는 거고 찾은 A만 1만 집어넣어서 그대로 전개해주면 내가 원하는 나머지가 나온다는 얘기였던 거. 여기 해놓으세요. 여기다 1 집어넣는 문제였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였겠네. 2번이 정답이었을 테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지금 이 유형의 문제는 동시에 모든 학교에서 내진 않아. 그런데 장담할 수 있는 건 가온이든 동아든 아니면 뭐 도농이든 아니면 저기 다산이든 선생님 장담하는데 이 학교 중에 한두 학교는 반드시 이 문제를 냅니다. 돌아가면서 나와. 무조건 나와. 무조건. 얼마나 출제율이 높은 거야.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거 한 문제만 풀지만 뭐 57번, 58번, 59번, 60번 전부 다 일단 과제로 하고 그거에 대한 질문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받을게요. 클린 시간 해결할 사람 클린 시간 해결하고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받아줄 테니까 이 풀이 유형이 똑같거든? 똑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지금 이 풀어낸 내용을 보고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봐. 풀어보고 난 뒤에 안 되면 다시. 자, 그 다음 35페이지 볼까요? 35페이지 인수정이라는 거 나오네. 이거 뭐 굳이 개념 노트에다 적을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적어놓자. 자, 개념 노트에다 하나만 적어주세요. 인수정리. 자, fx를 1차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나머지 찾으러 갈게. 나머지는 누구냐? f에다가 a 넣어준 게 나머지다. 그런데 그렇게 구한 나머지가 0이라면 기껏 나머지 정의승사 나머지를 구해 나머지가 0이야. 나머지가 0이라는 건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였어. 아, 그러니까 검산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여기로 끝나는 거야. 나머지 이게 검사식이 여기서 끝이야.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럴 때 우리는 뭐라 불러? fx가 x-a와 qx의 곱, x-a와 qx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말을 했었어. 그래서 별거 없어. 이때 x-a는 fx라고 하는 다항식의 인수가 된다는 말이지. 이게 인수정리야. 쉽게 말하면 나머지가 0이 되는 수. 맞아? 나머지가 0이 되게 해주는 그 식은 항상 다항식의 인수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 문제 더럽게 쉬울 거야. 자, 간단한 문제야. 간단한 문제. 일단 164번 풀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자. 164번 시작해봐. 자, 첫 번째 봐. 진짜 캠코더 안 누른 거 아니겠지? 자, 7번. fx-1은 x-로 나눠 떨어진다. 그 말은 나머지 x에다 누구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x에다가 1 넣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 얘는 x 플러스로 나눠 떨어진다. 무슨 말이야? x에 누구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건데 그게 나누어 떨어진다. 그래서 f1은 넘기면 1. 그래서 f-1은 넘겨주면 마이너스 1. 그걸 여기다가 넣어서 근데 미중계수가 왜 3개야? 이렇게 해서 A, B 여기까지 풀어주면 되는 거 맞겠지? 기다리고 있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164번까지 숙제. 164번까지